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9월 며칠이죠? 9월 10일 화요일인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좀 빠지고 시작했거든요. 66,500원 또 단기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런 구간들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중요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이상 현재 이런 구간에서 다시 좀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오전 장에도 우리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릴 내용들도 정말 많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자,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삼성전자를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 오늘 좀 기대를 하셨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흔들어가는 모습에 절대 매도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면은 자, 최악의 한 주를 딛고 나스닥이 1.16% 반등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3.54% 상승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급락에 따른 이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주가를 반등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한때 상승폭이 650달러에 이르기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 삼성전자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대한 문제는 없다. 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 시장 자체가 돌아오게 되면 이런 저평가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은 더 빠르게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탑다운 전략, 결국 탑다운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섹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이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월에 또 금리 인하라는 이슈도 있고 또 11월에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바라보면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106.47포인트 그리고 시간 외에서 107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앨런 미 재무부 장관도 현재 미국 경제는 연착륙 중이고 적신호는 없다. 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신호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그리고 보고 있는 지표들이 자산 평가 가치, 차입 투자 수준이 상당히 좋게 보이고 때문에 이 적신호는 현재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도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 약간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어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좀 약간 매수세가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현금화를 좀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추석 시즌이 상당히 또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게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전저점을 깨면서 사람들이 다 일일비하면서 또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만약 깼다라고 하면 또 더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제가 조금 더 저도 걱정하는 단계가 왔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우리의 기대감은 그냥 빠르게 이렇게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게 다 그렇지만은 않죠.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볼 만한 부분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걸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한 3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2000년도 6.5포인트, 2000년도 6.5포인트에서 2004년도 1.25포인트까지 약 한 4년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포인트 금리에서 0.25포인트로 약 2년 반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2.5포인트에서 또 0%대로 이렇게 인하를 했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지수는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아프면 뭐래요? 약을 먹잖아요, 약. 인간도 아프면 약을 먹는데, 약을 먹자마자 바로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까? 왜 계속 약을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겠죠? 이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경제도 경제 위기가 올 때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데,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그냥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라고요. 점진적으로.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재료 소멸로 어쩌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금리 인하가 또 0. 0. 왜 이래? 0.25bp에서 0.5bp 정도로 인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 원래 기존에 0.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40%에서 현재 77%로 올라갔고요. 0.2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60%에서 이렇게 23%로 낮아졌다. 그렇다라는 건 대폭의 인하율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만큼 저는 단기 상승 재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을 한번 만들어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그리고 지금 9월에 한번 이렇게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하를 하면 계속 단기적인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장이고,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걱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도 보면은, 오늘도 지금 이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삼성전자에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UBS 증권과 같은, 근데 이렇게 외국계 자금들이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며칠 연속이야? 잠시 볼게요. 와, 이게 거의 뭐 한 7거래 연속. 이전에 한 번 매수를 했던 걸 빼면은 거의 한 14거래 연속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씩 돌아올 때가 됐어요. 영원한 하락은 없고요. 영원히 매도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타이밍이 저는 왔다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함께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고점 신호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브리핑, 그 실시간 장중의 타점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네,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뭐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중장기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어떤 분들은 내가 7만 5천 원, 8만 원 아니면 8만 5천 원까지 저는 보고 여기서 분할 매도 후에 저는 현금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현금화를 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죠. 저도 앞으로 이 현금화를 해 나간 다음에 이 금리 인하라는 재료 소멸이 발생한 후 이런 낙폭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꼭 끌고 가야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내가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뭐 현대차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잡주를 투자를 하던 이게 내가 좋은 기업을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기업을 그냥 어중간한 기업을 투자했다고 해서 내가 또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 삼성전자도 우리가 4년 전에 9만 원에 물렸던 분들 지금 4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직도 손실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낫죠. 뭐 SK하이닉스도 좀 낫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좋은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 타점을 잘못 잡으면 결국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내가 이 타점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시총이 낮은 잡주를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봅니다. 이게 이런 게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삼성전자는 너무나 좋아 보니까 삼성전자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기다림과 관망이라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 타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재료나 모멘텀 이야기 하나도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너무나 또 좋은 흐름들로 가고 있고 뭐 디램이다, HBM이다 다 너무나 좋아요. 네, 좋고 그냥 지금 주가 빠지는 건요. 이 글로벌적인 흐름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표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빠짐에 따라서 빠지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은 시장이 반등이 올 때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 야, 오늘도 정말 덥더라고요. 무더위가 아마 내일인가 내일 모레까지 가고, 이제 비가 한번 내린 다음에 온도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 삼성전자로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